네, 지금 Q&A 시간 잠깐 갖고 하겠는데요. 네, 우선 질문 주실 때 1학년, 4학년이라고 하지 말고 4학년, 1학년이라고 해야 돼요. 이미 본인 머릿속에도 이미 이제 순서, 이걸 하이아키컬을 하는데 계층적으로 누굴 먼저 꺼냈느냐가 내 마음속에 더 1순위가 1학년인 거야. 그러니까 둘째가 먼저 있다라는 기준이, 첫째가 늘 부모한테, 엄마한테 애착을 받을 때 결핍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첫째가 둘째를 동생인데도 밉고, 왜 그러냐? 제가 지금 비유 드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왜 그렇게 심하게 비유를 하세요? 그러지 말고 현실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제가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애들이 힘든지. 첫째가 둘째하고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잘 지내면 좋겠는데 왜 첫째가 그럴까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제가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둘째를 내가 안고 있으면서 첫째한테 사랑해, 사랑해라고 얘기하면 첫째가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데도 그걸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가 없어요. 첫째 입장에서는 동생을 엄마가 안고 있으면서 행동은 쟤를 사랑하면서 말만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되게 엄마의 언행일치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 내 남편이 다른 여성, 모르는 여성을 안고 있으면서 나한테 사랑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럼 어머님들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내 남편이 모르는 여자를 안고 있어. 그냥 그 자체로만 어때? 참을 수 있겠어요? 칼! 그냥 찾겠죠.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근데 거기다가 그 사람을 안고 있으면서 나한테 사랑하는데 그 말을 믿겠냐고. 근데 우리는 애들이 똑같은 그냥 애들인 줄 알고 그렇게 막 키우는 거예요. 근데 특히 첫째들이 기본적으로 온전하게 엄마의 사랑을 다 받다가 동생 태어나면서 동생이다 그건 알겠는데 왜 그의 그런 행동을 걔를 먼저 취하고 나를 하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엄마 아빠 없으면 네가 엄마야 뭐 이런 소리. 엄마 아빠 없으면 네가 아빠야 이 소리가 제일 안 좋은 소리예요. 제 뇌로 보면은. 왜냐하면은 동생이 2살 터울, 3살 터울, 4살 터울, 많으면 5터울, 5살 터울이나 하더라도 얘는 6살이야. 지나가는 애 6살 데려가 보세요. 얘가 큰지. 이제 6살 애한테 엄마 아빠 없으면 네가 엄마야 아빠야 엄마 아빠 페르소나로 가면을 씌우는 거야. 이제 6살인데 나 엄마래 자꾸. 내가 애 동생하고 싸울 때만 자꾸 나 아빠래. 그럼 얘가 이게 편하겠냐고. 절대로 그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내가 말법도 4학년, 1학년, 이제 또 내년 되면 5학년, 2학년처럼 첫째를 기준으로 하시고, 이걸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첫째의 흐름부터 바꾸셔야 코로나 시기 때 둘이 키우면서 현명한 엄마가 돼. 이게 뭐냐면 한 달이 4주가 돌아와요. 4번의 기회가 와. 그러면 이 4번 동안 첫째만 데리고 온전하게 1대1로 첫째하고 데이트를 하세요. 엄마가 주 양육자로서 아이하고 애착을 다시, 지금 얘가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잖아. 그러면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1년, 2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 그 주말 동안에 하루는 첫째하고만 충분하게 같이 노셔야 돼요. 그럼 얘가 충분하게 애착이 다 차면, 넘치면 동생한테 이제 넘치는 사랑을 주게 돼. 자연스럽게. 이제 동생이다라는 인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거보다는 첫째, 둘 중에 결핍이 많은 아이한테 내가 결핍을 채워주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사랑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현명한 거고, 뭐 그런 결핍이 없어, 솔직히 잘해줬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또 다른 이제 어떤 그 기법들이 있어요. 우선은 요거부터 하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 올리시면 다음에 제가 우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 어떤 제가 뭐 댓글을 써주든 뭘 하든 찍어서 제가 보내주든 또 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되게 단순한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히키코모리 뭐 이런 은둔형 중고 이런 거 들어보셔가지고 그게 쉽게 그렇게 잘 걸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도록 시간이 빨리 흘러가요. 우리가 눈 깜짝했는데 벌써 6학년이죠, 얘가. 그런 것처럼 시간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잘 못 키워요. 그러니까 인지를 하려면 뭐냐면 매일 내가 몇 회를 아이하고 뭘 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한스 셀레라는 그 스트레스 학문으로 제일 유명한 의사가 쥐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A군, B군 쥐들한테, A군한테 그냥 물만 주고 쉬게 했어요. 근데 B군한테는 B 쥐들한테 뭘 줬냐면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활동이 뭐냐면 갉아먹는 거예요. 노잉이라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쥐들이 어떤 쥐들이냐? 일반 쥐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엄청 준 쥐들이에요. 그러니까 위가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막 부풀어 오는 거지. 우리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위염 걸리면 밥을 못 먹어요, 인간도. 그런 것처럼 쥐한테도 계속 스트레스 줘가지고 위가 엄청 부풀어 오는 상태에 그 쥐들의 A, B 나눠서 혹시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은 애들의 신체적으로 이 쥐들한테 그냥 쉬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않고 뭐라도 갉아먹는 행동을 움직이면서 이 회복을 하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실험했는데 그냥 쉬게 한 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은 상태에서 가만히 이제 몸으로 쉬면 좋을 것 같잖아. 회복될 것 같잖아. 죽어요. 그런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갉아먹는 행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게 하면은 이 위가 회복이 됐어요. 줄어들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집에서 지금 코로나 시기 때 제일 좋아하는 행동이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집에서 하는 그런 활동이면 실제로 아이들이 안 좋아져요. 이게 뭐냐면 세로토닌과 관련된 건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많이 들어보시죠? 그게 몸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행복 호르몬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몸을 이완시키는 거야. 반대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운동하거나 뛰거나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흥분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흥분할 때도 있고 이완될 때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리듬이 건강해야 되는데 집에서 계속 핸드폰만 해. 집에서 계속 컴퓨터만 해. 그럼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뭐냐? 세로토닌이 나오다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몸이 퍼져버려요. 그러면 실제로 세로토닌도 많이 나오다가도 갑자기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이것도 또 깨져요. 그러면 우울로 넘어가요. 우울은 또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그쪽도 관련 있고 또 조현병이라고 청소년 조현병 요즘 많이 걸리는데 그건 또 도파민의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방에만 있다는 것 자체가 안 좋아요. 그러면 해답은 뭐냐? 무조건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서 나가야 돼요. 근데 애가 아무것도 안 좋아해? 그럼 애한테 밥을 먹는 밥, 삼시세 끼는 밥은 먹어야 돼. 밥을 먹기 위해서도 애 손을 잡고 나가야 돼. 운동은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애 무조건 잡고 나가서 걷다가도 와야 돼.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애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밖에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했었어. 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애가 뭐 싫어하는 거, 애가 뭔가 흥미있는 거, 이거는 아이를 봐온 부모님이 제일 잘하겠죠. 그걸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 이건 또 간단하게 좀 설명할게요. 아무리 10살 차이라 하더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둘 키우는 게 아니라 외동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혼자서 크는 아이처럼 아이 스스로는 인식할 거고, 외동들은 둘 이상 같이 크는 아이들보다 자기중심적인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언니랑 오빠랑 누나랑 뭐 형이랑 뭐 동생이랑 이걸 싸우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외동식으로 크기 때문에 문제가 세지는 거고, 이걸 강한 언어로 가는 건데, 그럼 이런 것들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 이해는 되셨죠? 외동과 같은 아이라고. 근데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 그 감사 편지라 그러면 감사 편지, 감사 일기 쓰기 이런 게 있는데 기법이, 이게 뭐냐면 감사 일기 쓰기라 그러니까 착각해요. 엄마들이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일기 쓰는 거라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루에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감사 일기 쓴다고 삶이 바뀌진 않아요. 감사 일기 써가지고 언어 순화되고 삶이 건강하게 바뀌려면 삶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각성 상태라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하고 일어나면서 각성이 돼요. 그리고 나 자야지 하면 빠지는 순간, 멜라토닌 나오기 직전에 그때 눈 뜨고 생활하는 그거를 각성 상태, 생활 상태라는데, 요때 수시때때로 일정 시간 동안 나한테 계속 뭔가 건강한 자극을 줘야 돼. 언어. 그러면 언어 순화가 돼. 그거 어떻게? 애들 핸드폰 있죠. 핸드폰을 어떻게 활용하냐? 알람을 뭐 좀 심각한 아이들은 병원이나 우리 센터에서 뭐 하냐면은 5분 간격으로 알람 설정을 해. 그거 설정하는 데만 몇십 분 걸려. 근데 이 설정하면서 뭐 하냐? 5분 간격으로 감사 메모, 감사 편지 쓰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6학년 딸도 나한테 5분 간격으로 카톡으로 감사한다는 거에 대해서 써요, 엄마한테. 그리고 엄마도 딸한테 감사하는 걸 서로 써줘요, 5분 간격으로. 심각한 아이는 그렇게 해서 선순환의 삶의 방향으로 바꿔야지 언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어요. 너는 한 달이 했는데 왜 안 바뀌어? 이 중간에 터트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6개월은 해야 돼. 6개월 하고 나서 얼마나 변화됐는지. 그럼 제가 물어봐요. 어머니 진짜 한 10한 100% 중에 한 10%라도 변했습니까? 그럼 그 정도는 변했어요. 그럼 변한 거예요. 그럼 또 6개월 더 하면 20% 되는 거예요. 애가 이미 13살, 13년 동안 살면서 변해왔는데 어떻게 단 몇 개월 만에 바뀌겠어요? 꾸준하게 길게 바꿀 생각을 하고 감사 메모를 해나가셔야 돼요. 요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많지만 요거 하는 게 제일 빠르다. 그 다음 질문. 저도 지금 딸들이 그 정규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대안학교 다녀요, 사실. 그래서 얘들도 반이 작아. 그러니까 12명, 15명 최대고, 여자아이들이 또 반으로 하면 6명, 7명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 첫째, 둘째는 좀 말을 다 표현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첫째는 참는 스타일이야. 대부분 누가 왕따 당하고 누가 좀 힘드냐? 참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법이 없어도 살 만큼 착해. 이 아이들이 뭘 못하냐? 거절 못해요. 힘들어. 이런 아이들을 뭐라 하냐면은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를 병적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느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 그거를 깨트리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거절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훈련.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밥 먹는 것도 거절하는 거 한번 해봐요. 지금 밥 먹을까? 아니 엄마 나 5분 후에 요거 책 좀 보고 할게 라는 말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말을 꺼내는 것부터 해야 돼. 왜 지금 자야 되는 잘까? 엄마 나 지금 읽는 책을 다 읽고 좀 잤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시키세요. 엄마가 친구 역할을 해서 할까 뭐 할까 라는 퀘션을 주고 아이는 answering 대답을 할 때 5분 후 10분 후 라고 자기 생각을 넣어서 딜레이 시키는, 계속 지연시켜서 나 그거 할게, 좀 생각해보고 내가 할게 라는 거를 연습시켜야 돼. 지금부터. 지금 내가 친구들 사이에 아이가 힘든데 얘가 만약에 이 성격을 계속 가게 되면 중학교 1, 2학년 때의 왕따는 더 심해져요. 지금이야 견뎌내는 3학년이니까 쥐도 모르고 이렇게 힘들지, 중학교 1,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되게 큰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힘을 밥 먹는 거, 식욕, 그 다음에 잠자는 거, 수면 이런 거, 그 외의 생활상에서도 엄마가 계속 그 역할을 시켜보세요. 그럼 조금씩 이것도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절하는 훈련부터 키워라. 아이가 거절하는 거 무조건 다 싫다 이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훈련을 시켜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Q&A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뭐 더 질문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여기까지 마치고 두 번째 2강에서 또 뵙겠습니다.